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네요. CPI가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날이 10시 바로 반. 오늘입니다. 10시 반이죠. 10시 반이죠. 예, 헤드라인 3.0. 네. 그리고 코어 CPI는 4.0. 이제 IB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기대치보다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네. 시장에서 정말 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좀 물씬 있는 상황이고 네. 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있다라는 것이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별 탈 없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많이 떨어져서 예. 사실 저는 헤드라인 넘버가 걱정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헤드라인 넘버는 전혀 걱정 안 되고 뭐가 걱정되냐? 그러게요, 뭐가 걱정되죠? 뭐 페이팔밖에 걱정이 안 되죠 지금.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뉴스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같이 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시장 체크 포인트 몇 가지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반도체 섹터의 영향으로 동반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시작할 텐데 어제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년 만에 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어제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그렇게 이제 시장이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19%로 그리고 지속적인 또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는 WTI 기준으로 71.7달러, 1불 정도가 어제에 비해서 좀 올라갔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뭐 여전히 낮은 유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일 한국 시간 오후 10시 반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글로벌 라이브 유산함님과 함께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어제 실적 발표가 장이 끝나고 나왔는데 클라우드 매출 부진으로 해서 프리마켓에서 지금 한 8%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제가 아까 체크했을 때는 9%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이 엔비디아 중국용 칩에 관련해서 지금 조사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았었는데 엔비디아만 좀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시아 국가의 AI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새로운 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가 중국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세 가지 새로운 인공지능 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미국이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엔비디아와 정기적으로 대화를 좀 나누고 있고 그들이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과 긴밀한 업무 관계를 맺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미국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발 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마오닝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미국의 조치의 질문에서 이제 미국의 조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답변으로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며 글로벌 및 산업 공급망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이제 반도체 칩에 대한 갈등은 깊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지금 일개의 어떤 기업단에서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전반적인 어떤 반도체 정책에 따른 그러한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 옥시덴탈이요. 또 한화로 약 14조 원을 들여서 석유 회사인 크라운락을 인수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올해 정말 그 에너지 섹터에 있는 여러 기업들, 엑소모빌부터 쉐브론이 정말 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인수합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에 큰 이제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의
원유 수출 증가세도 보게 되면은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트렌드, 이러한 모멘텀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기업단에서의 여러 이제 인수합병 소식들은 아마 내년에도 또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유가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하스브로 장난감 기업인데 장난감 판매 부진으로 직원 1,100명을 또 감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장난감을 많이 안 사주나 봐요, 부모님들이. 예, 그래서 전체 중에 약 한 20% 정도 해당되는 그러한 직원 1,100명을 감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포드에서 아마 이 뉴스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은 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관심이 있어서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포드에서 2024년 전기 F150이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인데 네. 이 라이트닝 이 F150 전기 트럭이죠. 생산 계획을 절반으로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이제 수요 부진에 뭐 직면하고 있는 어떠한 전기차 시장이 아닐까라는 걸 또 단편으로 좀 보여주는 그러한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뉴스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대한 독점 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가 스마트폰 소비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어떤 기술에 있어서 그 주요 기둥에 타격을 가하는 반경제 장벽으로 보호되고 있다라고 판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반독점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약간 좀 의역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에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배심원단을 통해서.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 수익성이 좋은 결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4주간 재판이 좀 끝난 뒤에 3시간 만에 네. 이러한 심의가 나왔다라고 되면서 사실 구글은 이번 판결에서 항소할 계획을 이미 밝혔습니다. 예, 밝혔는데 이거는 다들 아시는 그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 게임스부터 3년 전부터 시작되는 사실 재판 과정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구글의 패소로 좀 짙어지면서 결국 이제 항소 얘기가 나오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분적으로 좀 승소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예. 애플 스토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또 상반되는 어떤 판결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향후 또 어떤 흐름으로 또 흘러갈지 그런 부분이 또 시장에 관심이 될 것 같은데 뭐 주변에서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뭐 크게 구글의 어떤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이즈도 있다 정도로 우리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프리마켓에서 알파벳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같이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브로드컴이 되게 크게 올랐더라고요. 9% 올랐어요. 어제 브로드컴이 9% 올랐더라고요. 예. 보니까 뭐 이제 증권사들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 매수 의견도 제시하고 그랬고 예. 인공지능 반도체 매출이 뭐 내년에 올해에 비해서 2배 정도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네. 결국 그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TPU, 그러니까 구글의 그 인공지능 반도체 거기에 브로드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브로드컴이 데이터 센터에 한 컨트롤러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보내줄 수 있는지를 조절하는 게 바로 컨트롤러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세한 건 이제 뭐 전문가분들한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뭐 그 엔비디아 GPU만큼 이제 속도를 낼 수가 있어서 이게 GPU 자체가 빠른 것보다도 GPU랑 이제 CPU에서 통신이 빨라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브로드컴의 통신 반도체인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인공지능 쪽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될 거다. 특히 이제 구글에서 TPU는 브로드컴께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한 번은 논란이 됐던 게 있었던 게 뭐였었냐면 구글이 2027년부터 브로드컴 거 안 쓸 거야라는 소문이 한번 돌았었어요. 그래서 올해 브로드컴의 주가가 꿍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안 되겠는데? 야, 너희 없으면 안 되겠다. 예. 그래갖고 이제 지금 거의 연중 최고가인가? 이게 $1,000를 넘어섰더라고요. 넘었습니다. 맞아요. 브로드컴이. 예. 네, 그래서 이게 참 요즘에는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과 그리고 나머지 인공지능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음. 좀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예.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서 네. 저 잉여 닌겐님께서 또 얘기해 네. 주셨지만 VM웨어 인수다 승인이 났잖아요. VM웨어 그것도 건도 있더라고요. 예,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호재가 저 브로드컴에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와, 있습니다. 이게 그 설명을 듣는데 음.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아, 이게 뭐, 너무 전문적이야. 그렇죠. 이제 반도체는 사실 아. 공부가 좀 뭘 네. 해야 됩니다.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자, 사상 그다음 최고가입니까? 음. 네. 자, 그리고 네, 다음 이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실 12월 11일자 기준으로 팩트셋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모건스탠리랑 완전히 또 정반대는 얘기를 하고 있네라고 네. 제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서 제가 글로벌 라이브 때 모건스탠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4분기에 EPS 추정치가 지금 한 2달이 지났잖아요. 10월 달, 11월 달이 지나게 되면서 지금 10월 달, 11월 달이 지나고 나서 이번 4분기 EPS 수정치가 과거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 때만큼의 5% 정도가 좀 감소할 것이다. 네. 자, 5%대의 감소는 과거 코로나 때 시절에서 볼 수 있었던 2022년 때 볼 수 있었던 그러한 EPS 수정치였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번 4분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좀 봤고 내년 상반기도 이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많이 했는데 팩트셋은 정반대의 의견을 또 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2024년 수익 증가율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4년은 두 자릿수 수익률의 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중심으로 같이 좀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2024년 이제 예상인데요.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2013년이에요. 2013년, 14년, 15년 이 순으로 해서 지금 2023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빗금으로 처리되어 있고 2024년이 좀 빗금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남색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수익률, 어닝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는 매출이에요. 매출 성장률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지금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1.8%의 수익률을 보여줄 것이다. 2024년에는. 이익 성장률인 거죠? 그렇죠. 아. 어닝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일즈, 그러니까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율이 5.5% 정도가 상승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두 자릿수 수익 성장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10%보다 높은 그러한 수치를 좀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연평균 수익 성장률이 8.4%예요. 예, 근데 연평균 수익 성장률보다 더 높은 두 자릿수 수익 증가율을 좀 보여준다라는 네. 이제 이러한 아주 긍정적인 비율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팩트셋에서. 그리고 2024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좀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 3분기가 있는데 1분기는 6.8%, 2분기가 10.8%, 그리고 3분기가 9.0%의 수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해서 2분기의 수익 증가, 그러니까 수익 성장률을 가장 높게 10.8%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장 제가 서프라이즈하게 놀랐던 게 뭐냐면 2024년 4분기가요 18.2%의 수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그게 음. 올해 4분기 안 좋을 거란 얘기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수익 성장률이니까 수익 성장률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좋은 그러한 수익 성장률을 좀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거의 막판에 들어서서 주식시장이나 여러 기업단의 어떤 수익이나 실적 자체가 정말 괜찮게 흘러갈 것으로 팩트셋은 좀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좀 높게 봤던 섹터가 뭐였냐면 모건스탠리나 또 정반대인 게 뭐냐면 네. 헬스케어. 음. 예, 그래서 이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두 자릿수 수익 성장을 보고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나 제약산업이 네.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다. 특히나 제약산업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보고 있대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뭐 갑자기 약을 많이 그러니까요. 먹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헬스케어 이제 예상 이익 증가율 자체가 이 제약 부분을 만약에 제외하면
19.1%에서 7.9%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약이 그만큼 견인을 한 그런 섹터라고 이제 팩트셋에서는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뭐가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아까 퇴근길 때 네. 이제 유진투자증권 허지한 상무님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허지한 상무님은 제약 바이오를 또 가장 2024년 핫한 또 섹터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뭐 동일한 그러한 뷰로 지금 팩트셋에서도 좀 나오고 그러네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터예요. 자, 헬스케어가 가장 좋은 섹터다. 자, 두 번째 섹터는 뭐냐? 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섹터별 수익 성장률인데 가장 왼쪽에 있는 게 헬스케어입니다. 지금 헬스케어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9.1%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데 이 섹터는 16.9%. 네, 그래서 2024년 평균이기 때문에 분기별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할 수 있는 그 수익 증가율이 성장률이 16.9%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6.8%를 기록한 IT 섹터입니다. 네. 예, 그래서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IT 순으로 내년에 2024년 수익 성장률을 크게 기대하는 섹터의 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별 매출 성장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매출을 보게 되면은 IT가 이제 9.2%, 네,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7.4%, 그리고 이미 소비재 섹터죠. 그래요. 이미 소비재 섹터가 7.2% 순으로 매출은 이러한 순으로 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의 매출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약 5.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어떤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와 정반대의 흐름을 네.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좀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 순이익률도 한번 볼게요. 순이익률 보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B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치를 보여주는 것인데, 2023년 저는 개인적으로 빅테크의 그 실적 발표 정말 괜찮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분명히 있겠으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상치 컨센서스 대비해서 80% 넘는 그러한 어떤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보였던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는 거예요. 2024년은. 네. 예, 이러다 보니까 2021년 때 코로나 이후 때 정말 폭발했던 그러한 수치 정도의 어떤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팩트셋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순이익률은 12.3%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023년에 추정 순이익률 11.7%다 높고 10년 평균보다 더 높은 그러한 순이익률을 아마 내년에 볼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팩트셋에서 좀 나왔습니다. 내년은 그래서, 정말 환상적인 한 해가 되겠군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체는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 여파, 그리고 네. 원자재 가격 하락,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익적인 부분을 아마 이제 보고서에 다 이제 분석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고 있는 인공지능의 어떤 반도체 어떤 수요, 네. 예, 그리고 온 디바이스 여러 가지 지금 기대감이 있는 그런 산업 섹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어떤 분석이 이렇게 좀 숫자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거는 이제 추정치이기 때문에 네. 지금 팩트셋에서는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게 그냥 긍정적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만약에 분기별로 좀 보게 되면 2분기 정말 괜찮게 보고 있지만은 네. 내년 4분기 때 정말 괜찮은 그런 흐름이 좀 보일 것이다. 물론 만약에 4분기 때 실적이 정말 괜찮으면은 주식시장의 특성상 선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1분기, 2분기 때도 정말 괜찮은 어떤 주식의 흐름, 지금은 조정이 좀 줄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어떤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마 팩트셋의 어떤 전망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팩트셋이라고 하는 곳이 스스로 나는 이렇게 분석할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수많은 애널리스트들과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그걸 이제 통계적 자료로 뽑아내는 곳이니까 그렇죠.
뭐 반박할 여지가 없잖아요. 뭐 예.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일단 뭐 어제 나온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거죠. 네. 예, 오늘 나온 걸 제가 그냥 바로 그냥 가지고 나왔거든요. 어허. 그래서 12월 달에 물론 이 추정치 또 다른 이제 IB에서 보고 있는 방향성도 좀 다를 수 있어요. JP 모건은 뭐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겠지만 지금 뭐 내년 떨어진다고 보는 예. 아이들도 좀 있고요. 예, 근데 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그 외에 뭐 BMO나 뭐 그 외에 기타 또 IB들은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도이치뱅크도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러한 여러 IB들의 어떤 분석 자료도 같이 우리가 좀 비교 대조하면서 방향성을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글로벌 라이프 통해서 제가 그런 것을 즉각적으로 보게 되면 네. 제가 이제 뉴스 시간에 바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향성은 음. 이분과 잡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장혜성 지점장님. 장혜선 팀장님 오셔야죠. 방향성은 그분과 오늘- 저희가 잡아볼게요. 오늘 그림 많이 그리셨더라고요. 그림. 예, 그림 많이 그리시고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과연 장혜성 지점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예.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